자, 이번에는 데이텀 액시스를 가지고 어떻게 생성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데이텀 액시스라는 파일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은 모델이 있고요. 자, 데이텀 액시스를 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데이텀 디스플레이 필터에서 모든 거 다 끄고 액시스 디스플레이만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액시스의 이름을 보려고 하면요, 여기 뷰에 들어가서 이 쇼 부분에서 이 액시스의 태그를 켜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액시스 옆에 이름이 보이죠. 자, 다시 모델로 돌아옵니다. 이 데이텀을 모델링 할 때는 여기 리본 중에서 여기 데이텀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데이텀에 플레인이 있고요, 액시스가 있고 포인트가 있고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어떤 식으로 해서 액시스가 만들어지는지 볼 겁니다. 자, 액시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공간상에서 한 직선을 정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번 해보는 것이요, 데이텀에서 이 액시스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데이텀 액시스 다이얼로그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자, 레퍼런스를 셀렉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Placement Reference, Click on a reference to highlight and edit the corresponding constraint type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면 돼요. 어떤 일을 선택하냐면 나는 예를 들어서 이 부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엣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케이 하면 어떻게 돼요? A15가 만들어지죠. 공간상에서 이 모델의 이 엣지는 우리가 한 직선을 정의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데이텀 액시스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다 우리가 여기 뷰에 들어가서 데이텀 액시스의 태그를 다 보이게 했기 때문에 지금 태그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데이텀을 선택을 하고요, 액시스를 선택을 합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찍냐면 여기를 한번 찍어 보세요.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서피스 F7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축이 생깁니다. 그죠? 여기 보면 여기 through 관통이라고 나오죠. 자, 오케이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생긴 축은 어떤 축인가요? 바로 우리가 선택했던 이 F16이었는데 정의 편집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나오는 F7이라는 이 서피스가 이게 그 원이죠. 원의 일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원의 일부분의 중심 되는 그 부분의 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자, 오케이. 다시 한번 넘어가고요. 그 다음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액시스를 다시 한번 데이텀에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을 누르고, 자, 지금 데이텀이 안 보이는데 데이텀을 한번 플레인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데이텀 액시스 켠 상태입니다. 컨트롤 누르고요. 프론트면을 선택해 봅니다. 프론트면. 자, 이 프론트면 선택됐죠? 프론트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서피스를 한번 선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프론트면과 이 선택한 초록색 면이 만나는 부분, 그 부분에서 이렇게 축이 생겼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원래 이 축은 프론트 면상에 있는 것이고 또 이 축은 보니까 우리가 선택한 면의 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데이텀 A17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금방 만들었던 그 A17 요 부분 있죠? 이거 정의 편집으로 한번 들어봅니다. 그러면 여기 데이터 액시스 다이얼로그 박스가 있는데 여기에서요, 여러분들 바꿔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디스플레이 부분을 한번 가봅니다. 자, 디스플레이 부분을 가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축의 길이가 이렇게 쭉 길게 돼 있죠. 그죠? 여기서 보면
자, 데이텀 플레인을 꺼보면, 자, 이 축이 길게 돼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어저스트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켜고요. 자, 여기 디스플레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걸 켜고, 그 다음에 여기, 눌러보면 사이즈가 있고 레퍼런스가 있어요.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이 보이는 디스플레이 되는 축의 길이를 줄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를 레퍼런스로 바꿔주면, 그 다음에 자, 셀렉트 아이템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참조를 어디에 할 거냐? 이 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OK를 합니다. 그러면 축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크게 길지 않고 여기 나오는 이 선택한 참조면 그 위에만 축이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 축 나타난 데이터 액시스의 어떤 디스플레이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같은 동일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정의 편집으로 들어가고요.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이었고, 그 다음 프로퍼티 부분이 있어요. 프로퍼티 부분도 여기 네임이 A17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크레오에서 자동적으로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딱 축을 생성했을 때 번호가 나오는 그 번호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델링을 하다 보면 이 이름을, 특별한 이름을 좀 우리가 부여해 놓는 것이 나중에 모델링 할 때 편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부분은 네임을 우리가 reference underbar 1이다.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OK로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축의 이름이 rf underbar 1으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축의 어떤 디스플레이 길이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프로퍼티의 이름 부분까지 다 여러분이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새로운 걸 만들어 보면요. 자,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디폴트로 보고 있는데 이걸 프론트에서 한번 보게 되면, 자, 이 부분이 그죠? 이게 수평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다시 컨트롤 D로 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축을 만드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수직한 축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자, 데이텀의 액시스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퍼런스에서 이제 이 점을 찍습니다. 이 점을 찍어요. 그러면 축이 옆에서 한번 보면 노멀하게 지금 배치가 됐다는 건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두 개가 있죠. 이 축이 과연 이 평면에서 어떤 부분에 위치할 건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를 요 부분을 끌어서 어떤 면의 기준으로 치수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우리가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 축은 이 면에서부터 얼마 거리가 떨어져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꿔주면 되겠고요. 22.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이거를 이번에는 내가 이 면에서 떨어진 거리로 하겠다. 그죠? 자, 22와 그리고 이 부분은 3으로 하겠다.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OK를 하게 되면요. 여기 나오는 A17이라는 거는 이 면의 노멀하고요. 그 다음 위치가 이 면에서부터 22, 그리고 이 면에서부터 3 떨어진 거기에 있는, 자, 보면 노멀한 축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축을 또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가 몇 가지 축을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뷰에 가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예 액시스를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여기서 또다시 이렇게 켤 수는 있죠. 그리고 뷰에서 액시스 태그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해서 어떻게 데이터 액시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와 프로퍼티를 변경하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데이터 플레인을 어떻게 생성을 하고요.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프로퍼티를 변경하는지 보겠습니다. 데이터 플레인이라는 파일을 오픈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델이 있어요. 자, 우리가 데이터 플레인을 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뷰로 들어가서
여기 데이텀 플레인을 켜고요. 그 다음에 태그까지 보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드릴 관련되는 이 홀에 관련되는 정보들이 있는데 요거는 여기 나온 어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또 엑시스도 필요하기 때문에 엑시스 태그도 켜놓은 상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모델로 돌아옵니다. 데이텀 플레인은 여기 나오는 데이텀 리본 메뉴에서 여기 플레인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플레인을 선택을 하면 플레인 관련되는 데이텀 플레인 관련되는 다이얼로그 박스가 이렇게 뜨게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간상에서 한 평면을 정의하는 거의 모든 방법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볼 거는요, 자, 이 면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쪽 서피스 6번이죠. 자, 이걸 클릭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데이텀이 만들어질 때 여기 옵셋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클릭해 보면, 자, 이 면을 through 관통하는 거는 그 면이 되겠고요. 패러렐하게 또는 노멀하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서피스에 대해서 첫 번째는 옵셋을 주겠고요. 옵셋 양은 여러분들이, 자, 이건 방향이 바뀌는 거고요. 이걸 잡아당기면 이 면에서 얼마만큼 옵셋 시킨 것을 하겠느냐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방향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12를 한번 해서 12 정도 떨어진 것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합니다. 자, 그러면 DTM1이 만들어졌습니다. DTM1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에서 원래 태그가 보이게 되는 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뷰에서 우리가 데이텀 그 플레인의 태그를 디스플레이를 켜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델로 다시 돌아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데이텀 플레인으로 가서요. 이번에는 요거를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선택하면, 자, 이게 선택된 거에서 데이텀1을 기준으로 또 옵셋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옵셋을 이번에는 8 정도로, 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기준에 상관없이 이렇게 옵셋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데이텀2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옵셋을, 서피스를 선택해서 옵셋을 했던 것이고요. 다음은 다시 데이텀의 플레인으로 와서 이거 선택하고, 이번에는 여기 기울어진 이면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면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 부분 선택했을 때 F7이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옵셋을 하지 말고요. 옵셋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여기 탑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옵셋이 떨어져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이렇게 갖다 붙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0으로 갖다 붙인다는 거는 결국 이거를 through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텀 플레인이 이 서피스를 관통하는, 그 표면을 관통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오케이 합니다. 자, 컨트롤 D로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데이텀 플레인이 사실은 이 서피스를 관통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텀이 이렇게 클 필요가 없어요. 보일 때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조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조정하는 거는 금방 생겼던 데이텀으로 들어가서 정의 편집으로 들어가고요. 디스플레이 가면 되겠죠. 자, 여기 노멀 디렉션. 노멀 디렉션이라는 것은 이거의 노멀을 바꿔주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이기에 이게 갈색으로 보이죠? 갈색으로 보이는데, 자, 여기에서 정의 편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거를 디스플레이에서 플립을 하게 되면, 자, 그리고 오케이 한번 볼게요. 그럼 어때요? 지금 회색으로 보이죠? 이건 뭐냐 하면 지금 보이는 쪽이 이 데이텀 플레인의 네거티브다, 네거티브 면이다. 그죠? 이런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요거를 자, 이렇게 변경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다 보면 모델링을 따라 하려면 이 부분이 양으로 나와야 되는데 음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걸 다시 그릴 것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들어와서 여기서 노멀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OK로 바꿔주면 이제 원래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노멀로 바뀌었고요. 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스플레이에서
자, 노멀을 플립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djust outline, 이 크기를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클릭을 하고요. 레퍼런스로 바꿔주고, 레퍼런스는 이 부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데이텀 플레인의 크기가 여기 선택한 서피스 주위에 모이는, 아주 조금 작아지는 그러한 형태로 되겠고요. 자, 오케이 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서피스 위주로 데이텀 3가 보이게 되죠. 아니면 자, 정의 편집에서요. 이 부분을 이제 사이즈로 하고요.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크기를 줘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위드스를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해주고 싶다고 했었으면 레퍼런스 했을 때는 너무 작다. 조금 더 크기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레퍼런스 사이즈로 바뀌었을 때 여기 치수리 대강 얼마인지 나오죠?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조금만 더 크게 해줍니다. 14, 10으로 해주면 그 서피스보다 조금 더 큰 이런 형태로 보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와 동일하게 프로퍼티에서 이름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예를 들면 DTM 뭐 서프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겠죠. 오케이 하면 DTM 서프라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텀 플레인으로 가고요. 자, 컨트롤을 누르고 멀티플 셀렉션은 컨트롤이죠. 컨트롤을 누르고 자, 위쪽에 있는 이쪽 서피스를 선택을 하고요. 서피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엣지를 선택을 해봅니다. 두 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두 개 다 관통이죠. 즉 이 모서리도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선택했을 때 자, through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선택한 이 실린더의 어떤 외면 부분에 중심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실제로 원하는 거는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 위에서 봤을 때 탑에서 봤을 때 이 선택한 그 실린더 부분에 중심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실린더가 탄젠트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자, 여기서 엣지 부분이 아니고 서피스 부분이죠. 이 부분에 탄젠트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탄젠트 하게끔 가도록 되죠. 자, 오케이 해줍니다. 컨트롤 D 해줍니다. 자, 그러면 DTM3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실린더의 탄젠트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엣지를 관통하는 이러한 데이텀 플레인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우리가 공간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어떤 평면의 정의가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은요. 자, 플레인을 또 한번 선택을 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컨트롤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어디를 선택하냐면 엑시스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엑시스 A2가 있죠. 자, 그래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자, 여기 엑시스 A2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엑시스를 관통하는 게 디폴트로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더 추가해서 뭘 해주냐면 라이트면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라이트면.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면 일단 만들어지는 데이텀 플레인이 이 축을 관통하고 축을 기준으로 관통하고 그 다음 이 라이트면이 있었죠. 라이트면을 기준으로 여기 보면 자, 위에서 한번 볼게요. 탑에서 보면 이 각도가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라이트면을 기준으로. 라이트면을 기준으로 각도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지금 커서가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데이텀처럼 이러한 임의의 A2를 관통하고 임의의 각도를 가지는 데이텀 플레인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자, 근데 데이텀 엑시스는 수로로 둬야 되고요. 여기 라이트면은 자, 지금 옵셋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패러렐을 하게 되면 자, 이 라이트면하고 이렇게 패러렐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A2를 지나고 라이트하고 패러럴한 이러한 데이텀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금방 만들었던 이 데이텀 플레인을 선택해서 정의 편집으로 들어가고요. 자, 이 부분에서는 여기 라이트면에 패러럴하게 만들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노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면과 만들어진 이 면에 그 서로 직교하는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모델링 할 때 제일 흔히 나오는 경우가 돼요. 지금까지 없던 데이텀 플레인, 기존에 있던 그 직교한 데이텀 플레인에 직교하지 않은 임의의 각도를 가지는 그러한 플레인을 만드는 건데요. 자, 데이텀 플레인으로 와서요. 아까 찍었던 그 A2를 다시 찍습니다. 컨트롤하고 여기 A2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관통하고 어떠한 다른 기준 면에 대해서 각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서피스를 찍습니다. 서피스를 자, 컨트롤 누르고 어떤 서피스를 찍냐면 자, 여기 있는 서피스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탑면에서 한번 보게 되면 자, 각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지나고요. 여기 A2라는 걸 관통을 하고 각도가 지금 이 각도가 어디냐면 여기 나오는 선택한 서피스하고 패러라는 겁니다. 그 각도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각도를 한번 10도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10도를 주고 OK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D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나온 게 각도가 이제 10도를 줬고요. 여기 있던 이 면에 대해서 10도를 줬고 지금 이 디폴트 면에서 보이는 그 데이텀 플레인이 갈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포지티브한 그 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아까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 정의 편집으로 들어가서 디스플레이에서 이거를 플립을 하게 되면 자, 오케이 하면 자, 이게 회색으로 변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것들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부분은 이게 아니라 정의 편집 들어가서 디스플레이에 원래 있던 부분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데이텀 플레인의 방향을 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여러분들이 데이텀 플레인을 어떻게 만드는 거 다양한 방법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디스플레이하고 특히 노멀을 어떻게 바꾸는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 어떻게 바꾸는지 그런 부분까지 설명을 했습니다.